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현재 국회의장께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지역구를 어떻게 하든지, 호남 지방에서도 보수가 당선될 수 있고, 영남 지방에서도 진보 세력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선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했죠. 한 50명 정도를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치 구도를 좀 더 이렇게 여야가 좌우가 합쳐질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구를 늘리든 비례대표를 늘리든 온갖 제도를 다 만들어 봐야 지금 해봤던 방식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아테네에 도입한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지도자 크레이스테네스가 만든 개혁안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에 차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든 크레이스테네스의 개혁안을 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이스테네스의 가계도입니다. 원래 아테네의 알크메오니다이라는 이 가문은 민주주의를 많이 주장했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메가클레스라는 아버지와 엄마는 아가리스테라고 하는 시키온이라는 도시국가의 참주 크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기 이름 크레이스테네스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크레이스테네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크레이스테네스는 동생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라는 동생이 있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딸을 하나 놓는데, 그러니까 크레이스테네스의 조카딸의 아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페리클레스의 외조카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 크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집안이죠. 그래서 크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조카딸의 아들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의 외가 쪽 조카가 알키비아데스. 이러고 끝납니다. 네. 이게 이 집안의 내력인데, 가게도 보시면 결국 어떤 정치적이 주장을 하는, 어떤 정치 행태에 주장하는 것도 보면 집안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든 이게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형태에서 오늘 주인공 크레이스테네스입니다. 솔론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몇 가지 개혁을 하는데, 얼른 얘기를 하면 도편추방제,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도편추방제를 만들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족제를 필레라고 하는 원래부터 있던 부족제가 있습니다. 그 부족제가 아까 얘기했던 4개의 메인 4대 부족이 있고, 그 부족에 각각 100명을 뽑아서 400인회를 만든 게 솔론의 1차 개혁입니다. 그 귀족들의 권한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독특하게 예쁜 제도를 만들어서 500인회를 만듭니다. 500인회, 불레라 그러는데, 불레라는 500인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의 가장 핵심인 데모스를 한번 볼게요. 원래 이 데모스는 크레이스테네스가 개혁하기 전에도 아테네에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최소 행정단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뒀어요. 그거는 손대지 않고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데모스에 소속된 거주민들의 이름을 다 명부를 작성해서 호적처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150개 정도의 데모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데모스는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우리나라도 원적이 있고 호적이 있잖아요. 그 호적처럼 예를 들면 강남구의 함익병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지역 데모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어느 데모스 소속의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행정 단위를 그 구성 하이어라키를 볼 것 같으면 데모스가 가장 아래쪽에 있고 150개 정도가 있고요. 이 트리티스라고 하는 기묘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크레스테네스가. 그리고 이 트리티스를 다시 10쪽을 내가지고 한 트리티스를 크게 3개로 나누거든요. 다음 지도 보면 알아요. 그 트리티스를 그러니까 데모스 150개를 엮어가지고 한 트리티스에 50개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150개의 데모스가 50개씩 나눠지죠. 그 50개씩 나눠진 걸 5개를 또 엮어가지고 하나의 구를 만들어요. 구를 만들고 그 구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필레를 만듭니다. 자,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아티카 반도 끝에 있는 아테네, 요 뾰족한 삼각형, 요 삼각형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크레스테네스가 개혁을 했냐 그러면 아테네가 솔론이 계획해서 부채 탕감해줘도 또 빈부가 나눠지고 이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테네가 전체가 화합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의 국가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 쪽을 나눕니다. 자, 원래 그 도심 지역에 있는 도시부에 있는 아테네 요 부분은 누가 많겠어요? 정치하거나 사제하거나 상인들이 많이 모이겠죠. 여기 피레우스항이 여기 있거든요. 전부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고 요즘 치면 이제 금융상업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이익하고 이 바닷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안부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내륙부가 아테네에서 유일하게 양도 치고 농사도 짓는 여기가 내륙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해안의 어업과 상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미네를 열고 무슨 일을 해도 몽둥이고 싸우는 데가 이제 이 세 그룹이 나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3개 부로 나눕니다. 해안부,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그려져 있죠. 그다음 연두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여기가 내륙부, 그다음 진한 녹색이 도시부. 요렇게 나누고 데모스가 한 150개쯤 있다 그랬잖아요. 150개의 데모스를 다시 10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50개씩 나눴으니까 5개 데모스를 하나씩 묶어서 예를 들면 여기 해안부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트리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트리티스를. 이 트리티스는 행정구역으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500인 내에 선출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중간 행정 조직이에요. 여기서 어떤 행정 조직은 없어요. 딱 500인에 파견되는 50명 뽑는 거, 그 다음에 배심원단에 이제 600명 보내는 거 뽑는 거, 요거만 하고 나면 트리티스가 하는 일은 없어요. 자, 어찌됐든 해안부 트리티스 10개 만들었죠. 내륙부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나눈 거는 데모스를 살려주고, 원래 있던 데모스를 살려주고, 각 데모스마다 요 하나의 구마다 5개의 데모스를 넣어서 인구수를 맞추려고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이제 게리만다링처럼 잘라놓은 거예요. 이 트리티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선출직을 뽑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그냥 500인 내를 뽑기 위한 배심원을 뽑기 위한 임시 중간 단계 행정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도심도 또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나누는 거예요. 인구수는 하나의 트리티스마다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하나의 트리티스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트리티스를 아테네에 30개를 만든 거예요. 왜 이 복잡한 트리티스를 만드냐? 트리티스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3쪼가리 냈다는 거예요. 도심부, 내륙부, 해안부. 이렇게 나눠놓고 이 세 집단이 맨날 강목 들고 싸우는, 몽둥이질하고 싸우는 그룹이니까 500 이내에서 이제 10개의 행정국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하나 뽑고 도심부에서 하나 뽑고 해안부에서 하나 뽑고 내륙부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게 하나의 필레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익 집단들이 세 그룹이 있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아테네 시민이 세 그룹이 있으니 도시부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해안부에서 하나 뽑고 내륙부에서 하나 뽑아서 그게 하나의 필레가 됩니다. 하나의 행정단위를 만들고, 실제로 행정단위는 이겁니다. 모든 행정단위는 필레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선거를 좀 보자고요. 이거를 왜 우리가 차용을 해야 되느냐? 선거 보세요. 이게 뭐 몇 명이 더 되고 덜 되고는 했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딱 뭐 태백산맥,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딱 나눠가지고 똑같잖아요. 뭐 당 이름은 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보수 진보로 나눌게 그냥. 예. 똑같잖아요. 인구 비례로 나눠 놓으니까 소선구구제고 서울 보면 강남, 송파, 서초 똑같잖아요. 뭐 주변에 뭐 한두 개 의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나면 똑같아요. 이런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울산, 창원 뭐 산업 지역이 있으니까 진보당이 좀 되고 하는 뭐 약간의 뭐 인구 구성에 따라 변화는 있는데, 이런 동네에 있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전라도나 충청도에 대해서 아유 멍청도 어쩌고 저쩌고 뭐 하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래야 표를 얻어요. 우리가 국민화합을 위해서 5.18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손가락질해요. 너 잘났다. 그러니 여기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공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천권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부하겠어요? 공천권자들하고 아부하고 여의도 들어와가지고 당내에서 당내 정치만 하는 겁니다. 왜요? 공천만 받으면 뭐 무조건 되는데요, 뭐 여기.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 이러니 국민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남도 매한가지예요. 여기 뭐 꺼다는 보리쌀만 갖다 놔도 다 됩니다. 이런 선거 구도를 갈아엎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크리스티네스가 했던 개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선거구를 바꿔보자. 이제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래요. 아테네는 해안부, 도심부, 내륙부로 나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지역 감정 기준으로 나누면 5개 정도로 나누면 돼. 뭘로 나누면 돼요? 서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분의 1씩 뽑아가지고 선거구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세분하면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 강북이 달라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 북부, 경기 남부가 다르고 인천이 달라요. 충청이라 하더라도 대전, 청주, 충남, 충북, 도시하고 농촌이 달라요. 호남이라 하더라도 광주, 전주, 뭐 제주가 좀 달라요. 전남북이 다르고. 영남은 다 다르죠.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뭐 경북, 강원 다 소지역주의가 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구 군 지역을, 인구가 작은 지역은 군 몇 개를 엮잖아요. 엮으면 또 그 안에서도 또 지역 감정 또 있습니다. 정말 빌어먹을 지역 감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5개로 나누지 말고 20개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티네스가 했던 식으로 하면 20개의 트리티스를 만들면 되죠.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그거는 뭐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70만 명입니다. 어제부로. 의원수는 300명인데 지금 뭐 지역군이 비례대표인지 뭐 희한한 비례대표 같은 거 그걸 왜 늘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됐든 300명이에요. 늘리자 그러면 국민들도 반대할 거고 저도 당장 뭐 늘려야 된다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단순 인구수로 나누면 유권자 수 말고 인구수로 나누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중요한데 표결권이 없을 뿐이니까. 그래서 인구 17만 2천 명당 하나 뽑으면 맞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서울시,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권으로 나눈다면 각 대지역, 그걸 이제 그냥 제가 5조가리를 했으니까 5분구라고 얘기할게요. 5분구를 나누면 한 3만 4천 명 내지 3만 5천 명, 3만 4천 400 몇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 기준으로
서울을 34,000명, 35,000명 기준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수도권도 쪼개고 경남북도 쪼개고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는 35,000 곱하기 5 하면 17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자, 서울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하나 뽑고 경상도에서 하나 뽑고 전라도에서 하나 뽑고 충청도에서 하나 뽑아요. 35,000명 지역구 5개를 뭘로? 추첨으로. 예. 그러면 17만 명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5개 가서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SNS로 해도 되고 유튜브로 해도 돼요. 예, 뭐 하려면 본인이 국회의원 하겠다면 그거 못 하겠어요? 하면 돼요. 그렇게 5개를 뽑아 놓으면 지금 서울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쌀 농사 지면 무조건 강제 수매하게 하는 제도 관심도 없어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더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이렇게 5개 5분구 시스템으로 해서 35,000명 기준으로 5군데를 합치면 내 지역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서울이 합쳐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저라고 가정하면 제가 서울 사람만 편들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만 편들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만 편들겠습니까? 결국은 고루 득표를 하고 하려면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양보를 하셔야 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건 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얄팍하게 중앙에서 눈치 봐가지고 흔히 말하는 요거 잘해가지고 공천이나 받고 아니면 이렇게 돈이나 주고 공천권을 사는 이런 시스템은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조금만 연구를 하면 충분하게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민도라든지 인터넷 이용률이라든지 핸드폰의 이용률을 볼 것 같으면 가능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